발밑에 땅, 머리 위에 하늘.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이곳, 창밖으로 보이는 저 불빛들이 당신이 아는 세계의 전부입니다. 지구, 지름 12,700km, 표면의 71%가 물로 덮인 돌과 쇠로 된 공 하나입니다. 인류가 남긴 모든 역사와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생명이 이 공 하나의 표면 위에 있었습니다. 전쟁도 사랑도 발견도 전부 이 얇은 껍질 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공 밖으로 제대로 나가본 적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이 가장 멀리 간 기록은 달입니다. 1972년, 지금으로부터 반세기도 더 지난 일입니다. 그 뒤로 인류가 올라간 최고 높이는 지구 표면에서 400km입니다. 우주정거장이 도는 높이인데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동차로 달리는 거리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직접 발을 디뎌본 우주는 딱 그만큼이고 나머지는 전부 렌즈 너머로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가상의 렌즈 너머 세상으로 같이 날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구에서 출발해서 빛조차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못한 우주의 가장자리까지 갑니다. 가는 길에 만나는 것들의 크기가 점점 이해할 수 없게 커질 텐데 그건 착각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커지고 매번 방금 전에 본 것이 우습게 작아 보이게 됩니다. 이 여행이 끝날 때쯤이면 지금 이 자리가 완전히 다르게 보일 겁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이제 떠나보죠. 지구의 대기를 벗어나 처음 만나는 건 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세계입니다. 공기가 없으니 소리도 없고 바람도 없고 어느 쪽이 위인지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달까지는 38만 4천 km입니다. 빛으로는 1.3초면 닿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걸어서 간다면 9년이 걸리고 1969년에 실제로 건너는 데는 나흘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달을 지나면 몇 달을 날아가도 정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나아가면 붉은 점 하나가 서서히 커지기 시작합니다. 화성입니다. 지구와 화성이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에도 둘 사이는 5,500만 km입니다. 지금 기술로 사람을 보내면 편도로만 7개월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더 가면 목성이 나타납니다. 지구가 1300가에 들어가는 거대한 가스 덩어리입니다. 목성 표면에서 수백 년째 돌고 있는 붉은 소용돌이 하나가 지구보다 큽니다. 그 다음은 토성입니다. 고리의 폭은 28만 km인데 두께는 얇은 곳이 10m 남짓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종이 한 장보다 얇은 원반이 행성 하나를 통째로 두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 거대한 행성의 밀도는 물보다 낮아서 충분히 큰 바다가 있다면 토성은 물에 뜹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자리에 붙잡아 두고 있는 중심이 있습니다. 태양입니다. 태양 하나가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8%를 차지합니다. 행성과 위성과 소행성을 전부 합쳐도 나머지 0.2%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구가 130만 개 들어가는 이 불덩어리에서 빛이 지구까지 오는데 8분 20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햇빛은 언제나 8분 전의 과거이고 지금 이 순간의 태양은 아무도 본 적이 없습니다. 1977년에 떠난 탐사선 보이저 1호는 49년을 날아 이미 별들 사이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태양의 중력이 끝나는 지점을 벗어나려면 앞으로 3만 년이 더 필요합니다. 그런데 태양이 평범한 별이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18,000광년 떨어진 곳에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큰 별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스티븐슨 2-18입니다. 붉게 부풀어 오른 수명이 거의 끝나가는 별입니다. 크기를 말로만 설명하면 아무도 믿지 않으니 그냥 태양 옆에 나란히 놓아보겠습니다. 이 별의 반지름은 태양의 2150배로 측정됐습니다. 숫자만 보면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이 별을 태양 자리에 가져다 놓으면 수성도 금성도 지구도 화성도 전부 별 안에 잠깁니다. 목성까지도 잠기고 별의 표면이 닿는 곳은 토성의 궤도입니다. 방금 우리가 통과해온 그 태양계 전체가 이 별 하나 안에 통째로 들어갑니다. 부피로 따지면 이 별 하나의 태양이 100억 개 들어갑니다. 빛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14초입니다. 그런데 이 별을 한 바퀴 도는 데는 9시간이 걸립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거대해 보이던 태양은 이제 화면 구석의 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별이 이 정도까지 부풀면 더 이상 스스로를 지탱하지 못합니다. 중심에서 태우던 연료가 바닥나면 안쪽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별은 이미 그 과정에 들어와 있고 언젠가 통째로 폭발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별보다 훨씬 작고 훨씬 무거운 것이 남습니다. 크기로는 우주에서 가장 큰 별조차 무게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별처럼 빛나지 않고 오히려 곁에 있는 빛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우주에는 그것이 상상하기 어려운 크기까지 자란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것을 보러 가겠습니다. 106억 광년 떨어진 우주의 깊은 곳,
어느 은하의 한가운데에 톤 618이 있습니다. 별이 아닙니다. 빛조차 빠져나오지 못하는 구멍, 블랙홀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 빛은 106억 년 전에 출발한 빛입니다. 지구도 태양도 아직 태어나기 전에 떠난 빛이 이제야 도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의 현재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과거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 블랙홀 하나의 질량은 태양의 660억 배입니다. 별 하나가 아니라 은하 하나만 한 무게입니다. 우리 은하에 있는 별 1000억 개를 전부 하나로 뭉쳐도 이것보다 가볍습니다. 빛이 되돌아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계가 있는데 그 지름이 3500억 킬로미터입니다. 방금 지나온 태양계를 통째로 40번 늘어놓아야 겨우 그 폭을 채웁니다. 조금 전에 본 그 거대한 별을 이 어둠의 입구에 던지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빛을 삼키는 구멍인데도 이것은 전혀 어둡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천체 가운데 가장 밝은 축에 속합니다. 빨려 들어가는 물질이 서로 부딪히며 타올라서 태양의 140조 배로 빛나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106억 광년 밖에 이것을 영영 찾지 못했을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하나짜리만 봤습니다. 큰 별 하나, 큰 블랙홀 하나. 이제 그것들이 하나씩이 아니라 무리지어 사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별 하나가 아니라 별 수천억 개가 한꺼번에 돌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서는 방금 본 이 블랙홀조차 중심에 박힌 부품 하나가 됩니다. 다시 뒤로 물러나겠습니다. 시야가 넓어질수록 방금 본 것이 얼마나 작았는지 알게 됩니다. 별은 결코 혼자 있지 않습니다. 중력이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수천억 개가 모여서 소용돌이치는 하나의 섬을 이룹니다. 은하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미리네입니다. 지름은 10만 광년입니다. 빛의 속도로 가로질러도 10만 년이 걸리는 크기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빠른 것이 그렇습니다. 인류가 문명을 세운 시간을 전부 합쳐도 빛은 아직 이 은하를 건너지 못했을 겁니다. 이 안에 별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십니까? 적게 잡아도 1000억 개입니다. 그 별 하나하나가 방금 우리가 지나온 태양과 같은 세계입니다. 그중 상당수가 자기만의 행성들을 거느리고 있고 그 행성 중에는 바다를 가진 것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직접 확인한 외계 행성만 5,000회가 넘습니다. 그리고 태양과 지구는 나선팔 한 귀퉁이에 있는 이름도 없는 점 하나입니다. 우리 태양계는 은하 중심에서 26,000 광년 떨어진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초속 220km로 은하를 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그 속도로 은하를 가로지르는 중입니다. 한 바퀴를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2억 3천만 년입니다. 공룡이 지구를 걸어다니던 시절 태양은 은하의 정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은하의 한가운데에도 블랙홀이 하나 있습니다. 궁수자리 A별입니다. 질량은 태양의 430만 배로 조금 전에 본 톤 618의 만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 은하의 심장조차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대한 은하가 우주에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세어보는 것 자체가 의미를 잃는 수준입니다. 다시 멀어집니다. 방금까지 화면을 가득 채우던 우리 은하가 손톱만 해집니다. 그 옆에 비슷한 크기의 은하가 하나 보입니다. 안드로메다입니다. 250만 광년 떨어져 있는데 지금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속 110km로 접근 중이고 40억 년 뒤에 두 은하는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충돌이라고 해서 별들이 서로 부딪혀 박살나는 장면을 떠올리실 텐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별과 별 사이가 워낙 멀어서 대부분은 서로를 스쳐 지나갑니다. 다만 두 은하의 모양이 완전히 뒤틀리고 결국에는 하나로 합쳐집니다. 그때 밤하늘은 은하 하나가 통째로 걸린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일 겁니다. 이 두 은하 주변에는 80개가 넘는 작은 은하들이 함께 돌고 있습니다. 이 무리 전체를 국부은하군이라고 부릅니다. 폭은 1000만 광년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더 멀어지면 은하 수천 개가 한데 모인 집단이 나타납니다. 천여자리 최은하단입니다. 우리 은하도 여기에 딸려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서 반짝이는 점 하나하나는 별이 아닙니다. 전부 은하입니다. 각각 수천억 개의 별을 품고 있는 은하가 여기서는 먼지 알갱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높이까지 올라오면 우주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은하들은 우주에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배열의 규칙이 있습니다. 거대한 실을 따라 줄지어 있고 그 실들이 서로 얽혀서 그물을 이룹니다.
이것을 우주 거대 구조 또는 코스믹 웹이라고 부릅니다.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의 아주 작은 밀도 차이가 138억 년에 걸쳐 이 모양으로 자란 겁니다. 우리 은하가 휩쓸려 가고 있는 이 흐름에도 이름이 있습니다. 라니아 케아입니다. 폭은 5억 2천만 광년이고 그 안에 은하가 10만 개 들어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이 거대한 그물에 걸린 가느다란 한 올입니다. 실과 실 사이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이 빈 곳을 보이드라고 부릅니다. 알려진 가장 큰 보이드 중 하나는 폭이 3억 3천만 광년인데 그 안에는 은하가 거의 없습니다. 빛으로 3억 년을 달려도 별 하나 만나지 못하는 완전한 어둠입니다. 우주의 대부분은 무언가가 있는 곳이 아니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며 떠올리는 별과 은하는 사실 예외적인 얼룩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그물을 따라 끝까지 가면 마침내 마지막 벽이 나옵니다. 이제 그 벽을 보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끝에 다다릅니다. 저 멀리 있는 은하들이 하나씩 아주 천천히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너무 먼 곳에서 오느라 빛이 달려오는 동안 우주 자체가 늘어난 겁니다. 늘어난 공간만큼 빛의 파장도 늘어나서 붉은 쪽으로 밀려납니다. 오는 길에 지쳐서 붉어진 빛입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지름은 930억 광년으로 계산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은하의 수는 약 2조 개로 추정됩니다. 2조 개의 은하와 각각 수천억 개의 별과 그 별들을 도는 헤아릴 수 없는 행성들, 그리고 그 가장자리에서 더 이상 아무 빛도 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화면이 끝납니다. 우주가 태어난 지 138억 년이 지났고 빛은 그 시간 동안만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그보다 멀리 있는 빛은 아직 우리에게 도착할 시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저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는 원리적으로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까지가 인류가 볼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시간입니다. 처음 있던 곳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2조 개의 은하 중 하나에 1000억 개의 별 중 하나를 도는 행성 위에 있습니다. 그 행성 위 어느 도시에 창문 하나 뒤에 앉아 이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우주 전체를 놓고 보면 당신의 크기는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우주를 바라보고 그 크기를 헤아리고 두려워할 수 있다는 사실, 형용하기 힘든 벅찬 감동을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춤추는 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